새벽 6시,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던 72살의 김 선생님은 갑자기 오른손에 쥐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잠시 저리더니 말이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쉬면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그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노인이 이렇게 조용히 쓰러집니다. 대부분은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저는 30년째 신경내과에서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작은 이상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7가지 전조 신호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즉 뇌혈관 질환은 단 한순간에 생명을 바꿔놓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조종하는 중심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걸으며 숨을 쉬게 하는 모든 신호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뇌에 혈액이 단 몇 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산소와 영양이 끊긴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불립니다. 뇌졸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혈성 뇌졸중, 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 혈관 벽에 붙어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피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류를 막습니다. 이때 뇌의 한 부분이 산소를 받지 못하고 마비됩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80%가 이 형태입니다. 둘째는 출혈성 뇌졸중, 즉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나 혈관 약화로 인해 피가 뇌 속으로 새어나오면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노인에게 뇌졸중이 많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방과 염증이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그 사이로 흐르는 혈액의 통로가 좁아집니다. 또한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져 혈액이 뇌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병, 흡연,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뇌혈관은 쉽게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강검진에서 괜찮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뇌졸중은 단순한 수치로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의 탄력, 피의 점도, 그리고 하루 중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이 급상승하는 모닝서지 현상은 뇌졸중의 직접적인 촉매제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 순간 이미 약해진 혈관벽이 견디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 세계 성인 사망 원인 중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이 새롭게 뇌졸중을 겪고 그중 절반 이상이 후유증으로 평생 걷거나 말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중 70%가 발병 전 몇 주 동안 명확한 전조 증상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손끝이 저리거나 잠시 말이 꼬이거나 머리가 순간적으로 빙도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경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뇌졸중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미세하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전조 증상은 실제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은 뇌의 경고입니다. 첫째, 한쪽 얼굴이나 팔, 손끝이 잠시 저리는 느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세가 불편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의 한쪽 반구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막혔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뇌가 일시적으로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신경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몇 분 내로 사라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말이 잠시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순간입니다. 입은 열려 있지만 말이 나오지 않거나 단어가 엉켜버립니다.
이는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증상을 피로로 착각하지만 이것은 뇌졸중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입니다. 일어나서 몇 걸음 걷는데 중심이 흔들리고 잠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귀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손해나 전정신경을 담당하는 혈관이 막히는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이 부위가 막히면 쓰러짐 사고가 흔하게 동반됩니다. 넷째,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한쪽 눈이 잠시 잘 보이지 않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뇌의 뒤쪽 시각 피질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될 때 생깁니다. 몇 초간의 흐림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눈의 이상이 곧 뇌의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두통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머리가 터질 듯 아프다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한 긴장성 두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약한 혈관이 터지며 피가 뇌조직 사이로 퍼지면서 생깁니다. 특히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도의 두통이라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섯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뇌 전체로 가는 산소 공급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졸중 전 단계, 즉 일과성 허혈 발작에서는 이런 전신 피로가 자주 나타납니다. 일곱째, 아침 혈압의 급상승과 함께 목덜미의 뻣뻣함, 가벼운 통증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증상을 단순한 근육 뭉침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오르며 혈관이 팽창하고 이미 약해진 내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뇌졸중의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이 7가지 신호는 모두 잠깐 나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 속에서는 이미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미세한 출혈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대개 그 전날 밤이나 몇 시간 전부터 예고를 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손끝의 저림, 말의 꼬임, 순간적인 어지러움,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뇌졸중은 단 한 번의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혈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어느 날 그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첫째,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노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밤새 누워있던 동안 혈액은 아래쪽으로 몰려있고 혈압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이 뇌로 급하게 몰리며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심장은 강하게 뛰고 이미 약해진 뇌혈관은 큰 압력을 받습니다. 이 단 5초의 움직임이 혈관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나기 전 반드시 1분 정도는 천천히 몸을 깨우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며 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둘째, 아침을 거르거나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밤새 탈수된 몸은 피가 끈적해져 있고 그 위에 수축이 더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커피를 공복에 마시면 혈압 변동폭이 더 커집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지만 뇌혈류에겐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스스로 중단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괜찮으니까 며칠 안 먹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반동처럼 급상승합니다. 뇌혈관은 이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미세한 파열을 일으킵니다. 약은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것이 아니라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생활입니다. 정신적 긴장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의 회복력이 떨어져 스트레스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화를 내거나 불안할 때마다 혈압은 순간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뇌졸중은 그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물 섭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둔해져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피 속의 수분이 줄어들면
점도가 높아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다음 날 아침, 물 한 잔은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예방약입니다. 여섯째, 운동 부족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다리의 정맥순환을 방해합니다. 피가 아래에 머물고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20분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탄력은 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혈관을 늙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입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관이 쉬어갑니다. 그러나 늦은 밤까지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깨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아침에 갑자기 오르는 모닝서지가 심해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졸중의 발화점입니다. 이 모든 습관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뇌혈관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매일 우리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원인들은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약보다 병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첫째, 아침에 몸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먼저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숨을 멈춘 뒤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면 심장이 서서히 깨어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을 5번,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이 단순한 준비 운동이 아침 혈압 급등을 막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물 한 잔의 습관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고 뇌로 향하는 혈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물이 혈관을 통과하는 동안 몸은 산소를 더 잘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셋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기름진 반찬을 피하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들기름 한 방울, 삶은 달걀 반쪽, 삶은 채소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일정한 혈당을 필요로 하므로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매일의 호흡 훈련입니다. 호흡은 혈관의 탄력과 직결됩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복부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3초간 멈춘 뒤 입으로 5초간 내쉽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 연습하면 혈중 산소가 증가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혈압이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다섯째, 걷기 운동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정한 속도로 20분간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실내에서는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입니다. 여섯째, 수면과 휴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늦은 밤까지 화면을 보는 습관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명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십시오. 깊은 수면은 혈관의 회복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일곱째, 혈압 관리입니다. 하루 한 번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수치는 기록해두고 변화가 10 이상 차이 날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안심하지 말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의 나이는 숫자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뇌졸중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팔에 힘이 빠질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스스로 걸거나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 중 혈류 변화가 심해져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진통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응급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편안히 앉은 자세로 머리를 약간 높이고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의 리듬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리듬이 혈관을 지키는 생명의 박동이 됩니다. 뇌졸중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생활이 뇌를 지켜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2살의 김영호 씨였습니다. 혼자 사는 은퇴 공무원으로 늘 성실하고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컵을 잡던 손끝이 갑자기 저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몸의 한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가족에게 연락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작은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손상 부위가 크지 않아 그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퇴원 후 김 씨는 매일 아침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기 전 손을 배 위에 얹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복식 호흡을 하며 천천히 몸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이 줄었습니다. 그는 물을 챙겨 마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2잔도 겨우 마셨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을 꼭 마셨습니다. 그것이 뇌를 깨우는 첫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바꿨습니다. 기름진 반찬 대신 죽, 삶은 달걀, 삶은 채소. 단순하지만 꾸준했습니다. 김 씨는 하루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블록을 걷는 것도 벅찼지만 2달이 지나자 호흡이 편안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내 혈관이 숨쉬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늘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하지만 후회 대신 그는 배웠습니다. 몸은 언제나 말을 한다는 것을. 다만 우리는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지금 김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 기록을 매일 작성합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하루를 살아도 몸이 하는 말을 듣고 삽니다. 그게 내 의사와의 약속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뇌졸중은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입니다. 김 씨처럼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학 기술보다 꾸준한 습관의 힘을 보여줍니다. 물 한 잔, 호흡 5번, 걷기 20분. 이 단순한 행동들이 혈관을 회복시키고 삶을 다시 연결합니다. 뇌졸중에서 회복한 그는 이제 매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숨결이 고르고 걸음이 일정합니다. 그 평온한 걸음이 바로 2번째 인생의 박동입니다.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박정희 씨, 68세의 은퇴 교사였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서 있던 그는 늘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밤늦게 뉴스를 보고 아침엔 피곤해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말을 하려 해도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바로 이상을 눈치채고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결과는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벽 5시 그는 창문을 열고 10분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마다 머리로 피가 천천히 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바람과 햇살이 하루를 엽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는 약 없이 혈압을 유지하고 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한 명의 환자는 최윤자 씨, 74세의 미용사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평생 서서 일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가게를 종종 찾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엔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어느 날 오후 머리가 갑자기 무겁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괜찮아지자 그대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얼굴이 한쪽으로 살짝 내려앉은 걸 보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후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하루를 달리 살았습니다. 오전에는 창가에서 햇빛을 맞으며 손끝 스트레칭을 했고 저녁에는 족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도 내 몸에 신호를 들었는가? 몇 달 후 그녀는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관의 협착도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보다 더 강한 건 당신의 습관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저림, 한순간의 어지럼, 작은 피로 속에서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습니다. 뇌졸중을 막는 힘은 의학이 아니라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익숙해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김 씨, 박 씨, 최 씨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창가에서 숨을 고르고, 하나는 운동장에서 천천히 걷고, 하나는 조용히 손끝을 움직입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들으면 두 번째 삶이 시작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작고 조용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전조 증상, 그리고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손끝의 저림, 잠깐의 말 어눌함, 가벼운 어지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호흡 5번, 그리고 하루 20분의 걷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혈관을 젊게 만들고 뇌를 지켜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건강은 매일 쌓여갑니다. 몸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존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제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햇살이 비치는 공원길을 비춥니다. 김영호 씨가 걷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박정희 씨는 교정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들으며, 최윤자 씨는 창가에서 손끝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의 신호를 들었다.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는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평생의 약입니다.